자, 제목이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았다 라는 제목이야. 이 최재천 교수는 생물학과 교수지, 유명한 사람이야. 이대 교수님이었고, 이거는 수필이다. 수필은 개성적이고 교훈적이고 아무거나 다 쓸 수 있는 거야. 자유롭게 형식도 내용도 그런 거고, 보통 경험적이고 체험적이라고 하는 말 알지? 체험적이고 교훈적이고 개성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수필의 특징이야.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놨다. 이 수필도 자전적이고 체험적인 내용의 수필이란 말이야. 그리고 다 읽고 나면 우리가 이걸 좀 배워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교훈적인 내용도 있단 말이야. 알았지? 교훈적이다, 체험적이다. 자전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스스로 적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얘기를 자기가 적어 놓은 거지. 자, 그러면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놨대. 이거는 이제 책이라는 게 결정적인 단서가 되겠지, 그지? 그러니까 책은 여기서는 독서를 말하는 거야. 독서를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흔들렸대. 이 말은 예를 들면 어떤 분야의 독서를 했어. 흔들어 놨어. 그 분야에 관심을 가졌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흔들어 놓을 정도면 굉장한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야. 본문 한번 봐봐. 유학을 떠나면서 내심 마음속으로 기대했던 동물의 왕과 같은 장면과는 달리 나는 3년 동안 기생충 연구에 매달렸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생물학자면서 동물학자인데 유학을 떠났단 말이야. 그럼 이제 동물들과 더 많은 교류를 하고 동물에 관해서 더 많이 알겠네 막 기대를 하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실제 생활은 3년 동안 기생충 연구만 했대. 기생충 연구하려면 뭐 해야 되지? 이렇게 현미경으로 맨날 그런 거나 보고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기대와는 달리 실망할 수밖에 없었겠네. 그지? 공부하는 과목도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적인 분야가 많았다. 실제로 막 동물과 교감하고 막 이런 경험을 원했는데, 수학 생태학과 같은 학술이 뭐야? 주로 이제 책을 통해서, 이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학문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 지금 유학생활 경험, 이때 그 최지창 교수가 느꼈던 건 기대와는 달리 기대에 훨씬 못 미치기 때문에 실망스러운 유학생활을 했다는 뜻이야. 자,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연구. 자, 아프리카 평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유학생활에 기대라면 기대할 수 있는 어떤 유학생활의 예야, 예. 그지? 근데 이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기생충 연구, 수학 생태학, 이런 것들, 학술 연구, 기대와는 달리 이런 것만 했단 말이야. 너무나 동떨어진, 여기 동이라는 건 아주 멀리 떨어진 그런 얘기야. 연구였다. 그래서 혹시 그 비슷한 수업이 없나 하고, 그 비슷한 수업, 이거는 위에서 말한 대로 한다면 아프리카 병원에서 기린을 만나는 것 같이 직접 교감하고 만나고 동물과 친근하고 막 이런 건데, 이리저리 찾아보았다. 그러다가 우려치면 축산학과 같은 과에서 어떤 교수님이 사회 생물학을 가르친다. 이게 이제 비슷한 수업을 찾다가 알게 된 거야. 사회 생물학. 그러니까 생각해봐. 사회라는 건 인간의 특징이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생물들, 여기는 동물, 식물 뭐 다 포함할게요. 얘들도 사회생활을 한다는 거야. 그거에 대한 연구니까 사회생물학이지. 야, 우리나라로 치면 축산학과인데, 야, 그러면 이거 괜찮겠네? 나의 관심과 좀 가깝겠네? 뭐 이렇게 해서 즉시 수강 신청을 한 거야. 알겠지? 자, 그 수업에서는 사회생물학 수업, 사회생물학이라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을 주 교재로 활용했는데, 이 책이 하버드 대학의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로 사회생물학에 대해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래. 자,
에드워드 윌슨 교수의 저서 사회생물학이란 책, 어마어마한 두께, 엄청난 두께의 책. 얘가 했던 건 뭐냐면 이거야. 이 책 때문에 사회생물학에 대해서 일대 논쟁을 불러일으킨 유명한 책이래. 그건 나중에 알았다 그랬어. 자, 그것을 몰랐을 때도, 그러면 처음에 이게 논쟁을 불러일으킨 책이라는 걸 몰랐을 때도 책을 읽는 내내 아니 세상에 이런 학문이 있구나, 강렬한 느낌을 받았대.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말한 대로 하면 이 책이 나를 흔들어 놨네. 그지? 강렬한 느낌. 1975년에 나온 이 책은 그야말로 말한 대로 엄청난 반향을 몰고 왔으며, 자, 반향이라는 게 메아리를 말하는 거야. 소리를 치면 딱 되돌아오잖아. 이 책을 딱 발표하니까 어마어마한 반응이 나온 거야. 그걸 반향이라고 얘기한 거야. 반향이란 말은 원래 상대에서 뭔가 와야지 반대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반사돼서 나오는 거야. 혼자 반향을 일으키는 건 없는 거야. 윌슨 교수는 이 책 때문에 물세례까지 받았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런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이론, 이런 것 때문에 물세례를 받았다고 했으니까 이거 뭐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한 뭐 그런 예에 해당하겠지. 아마 여기 책을 선생님도 안 읽어봤지만 아마 그런 거야.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데, 생물이 무슨 사회가 있어. 사회는 인간의 특권이고 특징인데, 아마 그래가지고 그러면 생물이 인간이냐? 뭐 이런 식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발견한 또 다른 책이 바로 이기적 유전자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지. 이것은 관심 있으면 선생님이 나중에 이게 서머리한 거 줄게요. 이기적 유전자다. 이미 사회생물학, 윌슨 교수의 사회생물학을 읽으며 그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으므로 관련된 책들을 다 읽어보고 싶었다.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는 사회생물학 책과 유사하거나 비슷한 책들이겠지, 그지? 그래서 우선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리처드 도슨이 쓴 이기적 유전자를 사서 읽었다. 사회생물학과 관련된 다른 책을 읽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봐봐, 생각해봐. 그 사회생물학이란 책이 나를 흔들었다 그랬잖아. 어떻게 흔들었지? 강렬한 느낌으로 나를 끌어들였잖아. 그러니까 그 끌림 때문에 또 했던 게 리처드 도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또 다른 책을 읽은 거야. 그러면 제목에 그 책이 나를 흔들었다. 그 흔든다는 건 그 책 때문에 그 다음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거지. 세상을 살면서 한 권의 책 때문에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경험을 하는 이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 거의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책 한 권 때문에 이런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이건 사실은 잘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 막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하면서 쌓인 거거든. 근데 책 한 권 때문에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런 사람은 거의 없거든. 자기가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그만큼 강렬한 느낌으로 사회생물학 책, 윌슨 교수의 책이 다가온 거고, 리처드 도슨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까지 읽을 만큼, 그리고 자신의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 책 한 권 때문에. 대부분은 아마 단 한 번도 그런 짜릿한 경험을 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칠 것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그 책 때문에 이런 경험을 얻었단 말이야. 이 짜릿한 경험은 긍정이다라니, 남들이 겪지 못하는 경험이라고 했어. 그런데 나는 이기적 유전자를 읽으면서 그런 엄청난 경험을 했다. 어떤 거 볼까? 이 책을 읽을 때만 해도 미국에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나의 영어 실력은 그리 출중하지 못했다. 출중이라는 것은 어떤 무리에서 혹은 여기서 돋보이는, 뛰어난 뭐 그런 얘기거든. 출중하지 못했다. 그런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어. 그러니까 영어 실력이 그렇게 좋지 않아. 그 얘기는 책을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거든. 어려워서. 근데도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계속 읽었다는 얘기야. 이 책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했다 한자 성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있어. 수불석권.
손에서 책을 놓지 않음. 계속 책 읽는 거야. 독서. 점심 때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다 읽고 나서 고개를 들어보니 날이 밝았대. 야,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 동안 책을 읽었다는 얘기지. 책이 있잖아. 얼마나 강렬한 느낌을 줬으면 손에서 떼지 못하는 것도 물론이고 낮부터 해서 밤까지 날이 밝을 때까지 책을 읽은 거야. 밤을 새운 것이다. 밤을 새우려고 읽은 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밤을 새운 거야. 완전히 몰입했다는 얘기지. 나는 붕 떠있는 기분을 느끼며 밖으로 나왔다. 이게 뭐야? 막 설렘이지, 그지? 해가 막 뜨려는 뿌연 새벽이었는데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어제 점심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책을 읽기 전하고 읽은 다음이잖아, 그지? 맞지? 완전 차이가 났다는 거야. 읽기 전과 읽은 후에 완전히 차이가 났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보니까 붕 떠 있는 기분 이런 게 이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낌이란 말이야. 감상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감상. 책을 읽고 난 뒤에 느낌, 감상. 붕 떠 있는 기분이래. 뭐 낮부터 그 다음날 새벽까지 읽었으니까 몰입도가 장난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리고 나서 자,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야. 이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달라진 거지. 그지? 오랫동안 의문이었던 많은 문제가 서서히 답을 보여주는 듯 했다. 이러니까 붕 뜬 기분이 되겠지. 그지? 생각해봐. 오랫동안 의문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해답을 책에서 찾은 거야. 그러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붕 떠 있대. 붕 떠 있는 게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거야. 이 책은 그야말로 유전자적 관점에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해석했대. 그러니까 유전자적 관점이 이게 기준이야. 시각. 응? 관점이라는 게 기준이야, 기준. 이거 가지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재해석하고 있었다. 이 책을 읽은 뒤 삶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도 아울러 새로워졌어. 자, 삶을 바라보는 관점, 나의 관점. 새로워졌대. 책이 이렇게 영향을 준 거야. 책의 내용에 따르면 이제 자, 왜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을까? 내용 한번 볼게. 우리의 DNA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여러 생명체의 몸을 빌려 끊임없이 생존해왔다. 그리고 스스로 살아 숨쉰다고 생각했던 우리 역시 우리 몸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존재, 우리가 별 볼일 없게 생각하는 존재하고 다를 바가 없어. 유전적으로 보면 똑같아. 즉 우리의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거 바로 이거지. 요거요. 우리 존재 이유를 우리 몸속의 유전자를 가지고 찾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생존 위해서 여기 지금 뭐 우리 몸속에 위에 있는 거야. 우리 몸속의 DNA를 보존하고 이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대상. 그러면 우리 몸 안에 유전자가 있잖아. 그러면 우리라는 것은 이 DNA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은 DNA를 유지하고 널리 퍼뜨린다는 게 이게 지역도 되겠지만 세대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인공은 DNA야. 봐봐,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지. 주인공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가 아니라 내 몸속에 유전자가 주인공이라고. 그러면 유전자가 주인공이면 내 몸은 별 볼 일 없는 존재고 다른 존재들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몸은 소중해 뭐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 유전자적 관점으로 본다면. 이 책의 저자인 도킨스에 따르면 DNA는 불멸의 나선이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생존기계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생존기계. 그러니까 봐봐. 우리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 그럼 얘네들은 모두 똑같은 거잖아. 생존기계로. 그리고 DNA를 뭐라 해서 불멸의 나선. 나선이 뭐야? 그 DNA 보면 막 이렇게 꼬여 있잖아. 이렇게 꼬여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꼬여 있잖아. 이거는 리처드 도킨슨이 우리 DNA를 규정한 거야. 죽지 않는 나선,
불멸에 나선 그 다음에 우리는 생존기계에 불과한 것이다. 다른 생명체하고 다를 바 없이.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게 DNA니까. 자, 이기적 유전자를 읽고 나서 내가 알게 된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지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 나는 책을 읽는 그날 그 새벽에 바라본 세상의 모습, 그 순간을 잊지 못한다. 굉장히 강렬하고 문제의 해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때부터 내 삶은 그 전과 후로 완벽하게 갈렸다. 자, 그 전과 그 후로 완벽하게 갈린 이유가 뭘까? 저 책을 읽고 난 다음이잖아. 그러니까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놓은 거지. 그전에는 자, 뭐랬냐? 여러 가지 삶의 의문에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했어. 이건 이전의 삶이야. 그 다음에 그때마다 다른 답을 내고 했다. 이게 이전의 모습이다. 전. 책을 읽기 전에는 이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생각 저 생각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랬어.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대답하고 저런 때는 또 다르게 대답했단 말이야. 근데 아니야.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난 그 새벽부터 모든 것이 한 길로 나란히 늘어선 것처럼 가지런해졌다. 확실했다는 거야. 그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내가 가지게 된 어떤 세계관이라면 가치관일까? 그런 것들이야. 알았니? 그리고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깨달은 거야. 자, 요 부분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의 깨달음이란 말이야. 내가 알게 됐어. 인식하게 됐어. 그때 느낀 희열. 아주 기쁨이지.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말로 표현해서 그때의 기분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보다 더 높은, 그러니까 말을 벗어난 말로 다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말로서는 그 희열을 이야기할 수 없어. 정확하게 표현을 못한단 말이야. 그러나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오히려 깊은 고민에 빠지는 사람도 많았다. 자,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친구들은 그런 모양이다. 그동안 공부했던 것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 그런 느낌을 받는다. 이거는 이제 그 새로운 인식, 새로운 뭐 예를 들면 이론, 인식 이런 것들을 접했을 때 접하면 어떻게 돼? 기존의 것이 다 부정해야 되잖아. 그러면 그런 때 오는 마음이 허탈함이란 말이야. 기존의 어떤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기존 것들에 대한 생각에 대한 붕괴가 일어난단 말이야. 특히 붕괴가 많이 일어나는 건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친구들이 그랬단 말이야.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 이 책에서 말하듯 세상을 혹은 인간의 삶을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한 것인가? 그럼 그동안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잖아. 근데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했잖아. 생명기기에 불과한 건데. 나는 사회과학을 정식으로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주어들은 수준밖에 되지 않으니 잘 모른다. 문외한이라 그러지. 그들이 겪는 혼란이 여기서 그들은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친구들, 와르르 무너지는 그 친구들, 혼란이 어떤 것이고 어느 정도인지를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문제들이 왜 그런지 알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건 당연한 거야. 호기심이야, 호기심. 도대체 뭘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이거를 굉장히 호기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하지. 그지? 이건 당연한 거잖아.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거를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도들이 하는 거야. 사회과학도 그러니까 공부하는 친구들이지. 이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연구 논제라 그러지, 논제. 이거에 대해서 막 탐구한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왜 벌어질까? 도대체 뭘까? 막 이걸 연구하는 게 사회과학도들이 연구하는 논제란 말이야. 그것이 사회과학이며 나왔잖아. 그것이 사회과학이라고.
지금까지 인류가 연구해온 사회과학적 결과물도 상당하다. 그렇지. 왜 그런지, 뭘까, 왜 그럴까 이런 거 사회과학을 통해서 연구를 통해서 결과물이라 했으니까 원인을 규명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어. 그렇지만 여전히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 근원적인 답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계란 말이야. 사회과학의 한계란 말이야. 알았지? 자, 그런데 단 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 그 문제들은 뭐냐면 이런 거야. 도대체 뭘까? 왜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잖아. 그 근원적인 것도 다 이 책 속에, 단 한 권의 책 속에 담겨져 있는 거야. 다 이거는 따로따로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결돼 있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아까 리차드 도킨스의 그 이기적 유전자 속에는 우리의 근원적인 삶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한 해답도 있고요. 도대체 뭘까 이것도 있고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이런 것도 다 있단 말이야. 그 안에 책 하나에 이게 바로 하나의 줄로 연결된 것 같아. 마치 내 몸속에 모든 핏줄이 하나로 쫙 몰려서 말끔히 씻겨 내려가는 야릇한 기분이 들었단 말이야. 여기서 씻겨 내려간다는 건 해소야, 해소. 해소가 뭐지? 그러니까 문제들, 고민, 의심, 호기심 이런 게 다 풀렸단 말이야. 아, 이제야 찾았구나. 내가 그동안 쇼펜하우어로 갔다가 쇼펜하우어로 갔다는 얘기는 쇼펜하우어라는 이 철학자의 사상이나 책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가 동양 사상에 관련된 책을 가졌다가 혼자서 했으면서도 못 찾았던 답이 드디어 리차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아까 윌슨 교수의 사회생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답을 찾게 된 거야. 여기서는 답을 찾은 것은 바로 위에 걸로 한다면 이기적 유전자가 되겠지. 이 이기적 유전자의 책을 통해서 나는 뭐 했다고? 해답을 찾았다고. 이 문제들이 하나의 줄로 연결되어 있고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해결되고 다 말끔히 문제들이 씻어지는 기분을 리처드 도킨슨의 유기적 유전자를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런 얘기야. 어려서부터 유난히 그런 의문에 사로잡혔던 나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찾고는 했다. 이 아까 얘기했던 쇼펜하우어, 동양사상 뭐 이런 거. 또 다른 분야도 되겠지. 자, 니체 철학자, 쇼펜하우어 철학자. 철학자를 통해서 이들의 책을 통해서 해답을 얻고 싶었던 거야. 못 찾았어. 어느 여름에는 일부러 몇 군데 절을 찾아가서 스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어. 이건 이제 종교에서 찾으려고 했던 거지. 근원적 질문, 근원적인 해답. 삶 자체와 삶에서 만나는 근원적인 의문. 자, 이것을 풀려고 여태까지 다방면으로 했단 말이야. 철학자를 만날 수는 없잖아. 이 사람들 죽은 사람이니까. 니체, 쇼펜하우어 이들의 책을 읽고 그 근원적인 답이 뭔지를 찾으려고 했단 말이야. 근원적인 답이 뭘까? 삶은 어떤 거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니체, 쇼펜하우어 철학자들도 만나보고 이 책을 읽었어. 절에 찾아가서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근원적인 물음에 해답을 찾고자 했는데 실패했겠지. 그 다음에 글을 쓴답시고 이번엔 글을 쓰는 거야. 글을 쓴답시고 원고지를 붙들고 끙끙댔어. 글을 쓰면서 글을 쓴다는 게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겠지. 아무리 그래도 도통 그에 대한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던 게 이전이란 말이야. 언제? 책을 만나기 전. 알았지? 그럼 여기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니체, 쇼펜하우어 철학자 절에 가서 스님과 이야기 나눈 거, 그 다음에 원고지를 붙들고 글을 쓰면서 뭔가 깊이 있는 생각을 한 거, 이런 것들이 모두 근원적인 의문을 풀어보고자 했던 이 최재천 교수의 생각이었단 말이야. 근데 다 실패한 거야.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권의 책, 여기서는 이기적 유전자, 모든 것이 다 설명되는 기분이었으니 얼마나 황홀했겠는가. 감상 황홀할 정도라. 이게 이기적 유전자가 이 최재천 교수에게 갖다 준 거란 말이야. 알았니? 그런데 그 황홀함은 시간이 지나면서 좌절감으로 변했대. 황홀함이 좌절감으로 변했대. 왜 이럴까? 궁금하지, 그지? 처음에 읽었을 때는 답을 얻은 기분에 세상이 달라 보였는데 그 단계가 지나가니 시간이 지날수록 만사가 시시하게 느껴졌다. 여겨졌어. 왜 그러냐면 봐봐. 자, 근원적 문제의 답을 책에서 얻었지. 응? 이 책은 유전자적 관점으로 모든 걸 설명하는 거야. 아까 나왔던 대로. 그래서 이 한 가지 관점으로 그동안의 의문을 싹 풀어줬단 말이야. 아니야. 정확히 얘기하면 싹 풀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단 말이야. 근데 모든 게 사실은 유전자 하나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어? 그리고 만약에 유전자적 관점으로 이게 정답이라면 좌절감은 우리를 뭐라 했지? 생명기계라 했잖아. 그러면 우리의 존재는 별 볼일 없는 거네. 그치? 무가치. 그렇다면 좌절감이 올 수도 있겠지. 난 별 볼일 없는 거네 라는 생각이 들면, 이거는 책을 읽고 났을 때의 느낌이지만 이거는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우린 생명기계에 불과하고 우리라는 존재는 무가치한 존재 아니야? 절망감, 좌절감을 갖는단 말이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만사가 시시하게 여겨졌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 원인이 이거야. 유전자적 관점. 이거 가지고 모든 걸 설명해 버리니까 다 재미없어. 한 가지 관점으로 다 해버리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책을 갖고 얘기한다면 모든 건 유전자적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어. DNA로. 그러면 다 모든 걸 적용하는 유전자적 관점으로 한 가지 기준으로 적용하니까 재미가 없지. 그래서 시시해졌단 말이야. 그래. 무엇 때문에 난 그렇게 애를 썼나? 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기를 쓰나? 모든 것이 유전자 때문인데 이거 봐. 한 가지잖아. 그럼 시시하지. 해답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어차피 우리야 유전자가 계획한 대로 움직이는 그런 생명기기에 불과할 텐데 이런 것들이 좌절감을 주는 거란 말이야. 알았니? 어차피 유전자가 중요하고 나는 중요하지 않은데 어차피 모든 건 유전자 때문에 일어나는데 이게 좌절감을 주는 거야. 알겠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에서 맥이 풀렸어. 열심히 살아?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노력해? 이거 별 볼일 없는 거야. 헛된 일이야. 인생은 한바탕의 봄날의 꿈이야. 그러니까 허무한 거야. 일장춘몽이 허무하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허무라는 말은 뭐냐면 쉬운 얘기랄까? 허무한 감정은 이런 거야. 고기를 잡았어. 쫙 해갖고 어망에다 딱 담으려고 하는데 툭 하더니 바다로 떨어져 버린 거야. 손에는 고기를 잡았으니까 느낌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고기는 다 놓쳐버렸잖아. 빈손이잖아. 그때 느낌이 허무함이란 말이야.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지. 왜? 열심히 살면 뭐해? 우리는 어차피 무가치한 존재인데. 열심히 노력하면 뭐해? 우리는 생명이기에 불과한데. 이런 거야. 그럼 지금 내가 사라져도 별것 아니겠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그치? 세상은 유전자 덕에 탈 없이 유지될 테니까. 나의 존재는 별 볼일 없어. 유전자만 유지되면 되는 거니까. 이런 거야.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잠시 살았대. 그러니까 여기서 이 좌절감은 나의 존재에 대한 무의미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비롯된 거야. 나란 존재는 무의미한 거야.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DNA.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별거 아니야. 뭐 어차피 유전자는 유지될 텐데 뭐 이런 거야. 하지만 다행히 방황이 길진 않았고 재해석을 통해 세상의 의미를 정리했어. 재해석이란 말 중요하지. 그냥 리처드 도킨슨의 이기적 유전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방식으로 자기만의 생각을 넣어서 다시 해석한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갔어.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느낌이 좋았어. 황홀했어. 근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건 유전자적으로 설명할 수 있고 시시해. 그 다음에 인간은 무의미한 존재야. 무가치해. 좌절하는 거지. 근데 그러다가 생각해보니까 아닐 수도 있겠네 하면서 자기 생각을 거기다 집어넣은 거야. 그게 재해석이란 거. 이러면 안 돼. 미국까지 공부하러 와서 드디어 내가 기다리던 기회를 찾았고 이제 막 시동을 걸었잖아. 뭐야 이제 출발하는 거지. 그 책이 말하려는 건 이게 아닐 거야. 모든 것이 다 유전자적 관점으로 그냥 유전자는 중요하고 인간의 존재는 그것을 이어가기 위한 생명기기에 불과해. 하찮은 거야. 뭐 이게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나는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성격 덕분에 금방 추스릴 수 있었다. 뭘? 좌절감을. 새로운 가치관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가기로 마음먹었어. 자, 봐봐. 내가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단 말이야. 이게 뭔데? 삶에 대한 의지를 불태운 거야. 삶의 의지를 다시 되찾은 거지. 봐봐. 위에 걸로 하면 내가 할 일 하면 뭐해? 아무 의미 없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어? 이랬는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 그러면서 다시 열심히 살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나는 인간의 존재 이유나 인간의 행동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그 책과 같은 주제를 다루는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단 말이야. 이거 봐. 인간의 존재 이유. 인간의 행동의 이유. 아까 얘기했던 사회생물학이다. 알았지? 요거. 그러니까 봐봐. 이것에 관한 사실은 이게 근원적인 질문이거든. 해답을 찾으려는 노력을 책을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더 확대하고 다시 한번 재해석하기 위한 거야. 알았니? 그래서 같은 주제를 다른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 그 아류의 책들이 나오는 대로 나는 무조건 다 찾아 읽었고 이 아류라는 말은 따라하는 책이야. 알았니? 비슷한 내용. 누가 좋은 책을 냈어. 그럼 비슷하게 막 내는 걸 아류작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그 책에 대한 주제로 토론회가 열리면 빠지지 않고 참석했어. 왜? 아까 얘기했던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인간의 행동의 이유 이런 것들 다 알고 싶은 거야. 삶의 의지를 되찾았기 때문에 찾으려고 하는 거지. 돌이켜보면 그 몇 년 동안 내가 토론한 주제는 오로지 이기적 유전자를 다룬 주제들이 전부였어. 끊임없이 그 주제들에 관한 책을 읽고 토론을 거듭하는 순간, 그 어느 순간 나는 굉장히 편안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은 답을 찾았다라는 얘기야. 알았지? 그러니까 해답을 얻었으니까. 자, 봅시다. 해답은 뭔가? 인간 행동의 모든 근원이 유전자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사실은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이해를 더욱 명료하게 해줬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아까 얘기했던 요거 있잖아요. 요거. 유전자 생존과 직결된다는 거. 이게 이기적 유전자의 내용이라 했잖아. DNA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근데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해답을 얻은 거야. 아까 그대로 해볼까? 위에서 얘기하면 인간은 유전자 DNA를 이어주고 퍼뜨리고 이런 거에 불과한 게 우리 몸이라 그랬잖아. 우리 존재라 그랬잖아. 그럼 뭐 하찮은 거지. 근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됐대. 뭔가 볼게. 동시에 자 이제 나왔다. 인간이 단순한 유전자의 지배를 받는 수동적인 생명기계가 아니야. 수동적인 기계가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 거야. 인간은
의식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의식은 자유의지의 형태로 나타나는 인간 유전자란 말이야. 자유의지가 뭐야? 우리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수동이 아니라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고 능동적인 존재네. 능동. 우리가 스스로 주체적으로. 그래서 뭐라냐면 일방적인 지시를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시키는 대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야. 단순히 생명기기에 불과한 게 아니야. 능동적인 존재야.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건 뭐라고?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야라는 거야. 이게 해답이야. 인간은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해답이야. 모든 생명체 중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단 말이야. 자, 인간만이 유전자에 대항할 수 있는 존재. 이 대항이란 말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지시를 극복하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대항이란 말이 지시를 극복하는 거야. 인간만이 인간에 대한 또 다른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했어. 자, 경외감이란 말은 경외감. 자, 신을 우리는 숭배하지. 이게 경이야. 숭배하는 거야. 추앙하는 거야. 왜는 뭐야? 두려워하는 거야. 왜가 두려움이야. 그러니까 이중적이지. 우리는 막 떠받들면서 리스펙하면서 만약에 제대로 안 시킨 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 벌 받아. 신한테. 그러니까 경외로운 존재가 바로 신이란 말이야. 경외감. 우리한테, 누구한테? 인간이 경외롭대. 와, 대단해 하면서 와, 두려운 존재야. 또한 인간은 자유의지뿐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이 자유의지가 해답이었는데 문화의 힘을 통해 삶을 더욱더 발전시킨대. 그러니까 이 봐봐. 그대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면 우리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해서 인간은 일방적이고 수동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살아. 능동적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 더 발전시키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존재야. 경외감과 기대를 갖게 하지. 인간이 어디까지 문화의 힘을 발휘할지 모른다니까. 그게 두려운 거야. 그만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라고. 알겠지 무슨 말인지. 자유의지는 당연히 위에서 말한 대로 능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존재고 능동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능동이 아니라 사회를 만들어서 문화를 만들고 어마어마한 문화의 힘을 자꾸 확대해 나가. 어디까지 확대시킬지 몰라. 그게 두려움과 경외로움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도 나는 가끔 수업 시간에 이 책을 소재로 학생들과 이야기한다. 그런 뒤에는 항상 몇몇 학생이 나를 찾아와 이렇게 말하곤 한다. 한두 번이 아니네. 이 책을 읽고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야, 너무나 혼란스럽대. 누가 겪은 거야? 여기 교수님이 겪은 거잖아. 최 교수님이 겪은 게 처음에 혼란스럽단 말이야. 좌절감도 너무 큽니다. 이거 다 지금 교수님이 겪었던 걸 학생들이 겪고 있잖아. 학생들의 마음을 잘 아는 나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답을 얻었으니까. 나도 얼마 동안 자네들처럼 어땠어? 혼란스럽기도 하고 좌절감에 사로잡혔지. 라고 얘기한 거야. 하지만 그 책과 관련된 많은 책을 읽고 고민하고 계속 깊이 파고들다 보면 나름대로 정리가 된대. 나름대로 정리 벌써 해줬지. 누가? 위에서. 정리해줬잖아. 인간은 능동적인 존재,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동하고 또 저항하고 대항하고 그 다음에 능동적으로 한다는 건 자유의지인데 그걸 넘어서 문화의 힘을 자꾸 크게 해. 그럼 경이롭고 앞으로 인간이 어디까지 갈지 몰라. 경이로움과 기대. 그러면 인간이란 존재는 DNA를 저장하고 DNA를 유지하는 그런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더 깊이 공부하라고. 해답이네. 정말로 한 권의 책이 나를 온통 흔들어 놨다. 제목 나왔잖아. 이기적 유전자가 당시에 유학생활 할 때 있잖아. 좌절도 줬고요. 다시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줬고요. 충격을 줬고요. 근원적 문제 해답을 한 번에 딱 해결해 줬어.
알았니? 그러면서 혼란도 줬고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고 내가 왜 그리 살아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자, 여기 이제 책을 통해서 이전하고 이후에 달라진 거야. 이기적 유전자가 저자한테 영향을 끼친 건 이 세 가지지, 그지? 읽은 후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어.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지? 이해할 수 있어.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지? 이것도 방향을 세웠어. 자, 그래. 나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일 수 있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인은 미약한 존재잖아. 어떤 변화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미미한 존재일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중요하지.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분명히 따로 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뭔데?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서, 자 여기 나왔다 이제. 자, 태어난 이상 온 힘을 다해 모든 상황을 즐기며 살아가야만 되는 거야.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자. 이게 내가 존재하는 이유란 말이야. 나는 아주 미미한 존재, 다른 사람 시대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줄 만큼 아주 비중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아니야. 하지만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이거죠. 나에게 주어진 삶을 아름답게 걸어가야 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자,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들은 어떻게 보면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 일들이다. 여기서 자,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라고 국한시켰어. 내 유전자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한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럼 결국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거야. 내가 자신감을 갖고요. 최선을 다하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모두 이룬다. 모두 이룰 수 있다. 자, 봐봐. 선생님 지금 동그라미 친 얘네들은 모두 삶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거지. 자칫하면 운명론자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나는 분명 운명론자와는 다르다. 자, 이 운명론자라는 게 주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운명론에 관련된 얘기는 뭐냐면 자, 요거 내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주 내에서의 일들만 하는 거야. 운명론자는 그 운명을 받아들이는 거잖아. 왜 나한테 허락된 그 범주, 카테고리, 그 안에서만의 그걸 깨부셔야지. 못 깨부시면 운명론자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운명론자지만 좀 달라 나는. 어떻게 달라? 그랬더니 나는 멈추지 않고 묵묵히 최선을 다해 살아갈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힘껏 노력할 거야. 그리고 내가 걷는 그 길 속에서 분명히 나는 의미 있는 존재가 될 거야. 요 마지막 부분이 또 다시 한번 나왔는데 위에 거랑 똑같아. 운명론자들은 이렇게 안 하지. 그냥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지. 나는 유전자가 나한테 허락한 범위 내에서 하지만 멈추지 않을 거고 최선을 다할 거고 노력할 거고 그 다음에 분명히 나의 의미 있는 존재가 마지막엔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서 나는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있는 거야. 알았지? 스스로. 그러니까 운명론자는 아니지. 운명론자는 뭐야? 운명을 그냥 무의미하게, 아니, 운명을 있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게 수용하는 게 운명론자잖아. 그럼 수용이란 말은 수동적인 삶이잖아. 나는 유전자 범위 내에서 일들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는 운명하고 비슷한데, 그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뭔가 이루려고 스스로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떤 의미가 있는 존재인지를 밝힐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하겠다는 거잖아. 운명론과 비슷하지만 난 다르다는 거야. 알았지? 요 동그라미 안에서 하고 있지만 다르다. 얘는 운명론자들은 동그라미 안에서 아무것도 스스로 노력하지 않는 거야. 나는 스스로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이룰 거야. 그러니까 좀 다르지. 비슷하지만 다르지요. 이쪽 운명론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는 거야.
자, 여기까지가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놨다라는 책 글인데, 지금 읽어봤지만 어떤 독서의 경험이 교수님의 인생이나 삶과 가치관, 세계관 이런 아주 중요한 부분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끼친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본문 정리를 잠깐 해볼게. 이 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의 종류가 뭐라고? 수필이야, 수필. 수필. 수필의 특징을 잠깐 볼게. 수필. 수필은 자유롭게 쓴 글이야. 아까도 얘기했어요. 여기다. 수필은 체험적이고 교훈적이고 개성적이고, 좀 더 쓸게. 신변잡기적이란 말도 써. 신변잡기. 주변에 있는 게 모두 글의 소재가 될 수 있어. 주변에 있는 걸 많이 쓰지, 그지? 그 다음에 형식이 무형식이야. 무형식의 형식. 그러니까 처음, 가운데, 끝 이런 거 필요 없어. 끝만 있어도 되고요. 중간만 해도 되고요. 알았니? 그 다음에 누구나 수필같이. 아무나 수필을 쓰면 돼. 그럼 수필가가 되는 거야. 알겠지? 자, 여기 지금 써놓은 거 체험적, 교훈적, 개성적, 이 수필에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놨다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여기는 형식이 좀 정해져 있어. 처음, 중간, 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무형식의 형식은 아니고 형식은 있다. 여기서 무형식의 형식이란 말은 수필을 쓸 때 형식을 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얘기야. 이 글은 역시 이 수필은 이 최재천 교수님 자기 스타일로 형식을 정한 거야.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 수필 볼까? 제재가 뭐야, 제재? 여기서 중심 소재를 제재라고 하는데, 중심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이건 독서지, 독서. 책 읽기. 독서. 한 권의 책. 이게 중심 소재 제재에 해당된다. 제재. 제재. 자, 그다음에 뭐 이건 당연히 한 권의 책이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이게 흔들어놨다, 영향이니까. 책에 어떤 책이 나한테 준 영향을 말하는 게 이 글의 주제지, 주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무슨 처음에 뭐 막 희열, 뭐 좌절감 막 나오잖아. 심리 변화가 일어났단 말이야. 변화 과정. 내용이야, 이건. 이 글에 심리 변화 과정 나옵니다. 알았니? 그다음에 독서 후 깨달음도 나왔다. 아까 깨달은 거 있잖아. 자기만의 재해석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나왔어. 알았지? 자, 글쓴이가 이기적 유전자를 읽게 된 이유는 뭘까요? 라고 한다면 여기 나온 대로 한번 해볼까?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왜 읽었어? 여기 있다. 그 갑자기 사회생물학 있다 이걸 읽었을까? 사회생물학 책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책을 읽으면서 그런 종류의 내용에 푹 빠졌고, 이것과 관련된 책을 찾다 보니까 리처드 도킨스 교수가 써놓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을 읽게 됐고, 결정적으로 이 책이 흔들어 놓은 거야. 알았지?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뭐 내용 중에서 쭉 보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그러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라는 결론이 나왔다. 알았지? 자기처럼 고민하는 친구들한테 조언을 줬는데, 그 조언은 바로 자기가 겪고 나서 찾은 해결 방법, 열심히 관련된 주제와 관련된 책들을 읽는 거, 고민하는 거, 토론하고 뭐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그 집요하게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거, 연구하는 거,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야. 그리고 너네 지금 시험 범위에 나올 만한 글은 요 부분이야, 사실은. 내신에 나올 만한 부분은 요 부분이야. 알았지? 요 부분이 왜 그러냐면, 요 그런적 질문을 찾지 못하가 여기까지. 어디 있어? 그렇지. 어디냐면, 끊기가 그런데, 요까지 할게. 요 지문이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선생님 지금 낙서도 제일 많이 했지만, 낙서라고 하면 좋지. 여기다 풀이도 썼잖아. 제일 복잡한 부분이야. 그리고 여기서 나온 대로 근원적 질문이 뭐야? 근원적 질문 뭐야?
사회과학도가 연구하는 게 뭐야? 이건 근데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 그거를 통쾌하게 풀어준 게 이기적 유전자야. 해답을 얻었으니 황홀하고 기쁘겠지. 근데 갑자기 좌절감을 느꼈어. 모든 걸 이기적 유전자 관점으로 설명하니까 시시해졌어. 그러면 나는, 인간이란 존재는 별 볼 일 없어졌어. 그 좌절감을 얻은 거라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찾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심리 과정도 있지만 근원적 질문이 뭐냐? 왜 시시하냐? 왜 좌절했냐? 다시 어떻게 해서 좌절해서 극복을 했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중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을 잘 공부해 두기로 해. 알았지? 그 다음에 맨 끝에 나와 있는 인간에 대한 어떤 모습, 이런 게 자유의지라는 능동적인 삶의 모습을 추구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라 했지? 문화의 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살아가지만 이게 점점 발전하면 문화라는 사회적인 어떤 결정체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인간이. 그래서 경외감을 느끼고 그런 얼만큼 커다란 문화의 힘을 발휘할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야. 알았지? 야, 그 책이 나를 흔들어 놨다의 내용이었다. 여기까지.